안녕하세요.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손해평가사 행복한 꿀벌 이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평가사 2차 시험 벼 품목 두 번째 시간으로 벼 조사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벼 품목은 배점이 굉장히 높게 배점되는 품목으로서 과수사종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반복 학습으로 고득점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강화도인데요. 강화도가 그 섬 지역이면서도 간척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야가 꽤 굉장히 넓게 서해안 쪽으로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다에 면하고 있다 보니까 태풍이나 뭐 이런 해풍 이런 피해를 잘 입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 그 태풍이 3개가 연달아 왔었죠. 여름에서 가을까지 사이에 그 링링부터 해서 미탁, 타파 뭐 이런 세 개가 왔는데 다음 사진 이렇게 보시다시피 벼가 전부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럼 손해가 얼마나 났는지를 가서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손해평가사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논둑으로 지금 그 논이 구별이 돼 있습니다. 옆논하고. 그런데 옆에 논에는 지금 보면 벼가 그 큰 피해를 안 입은 것 같습니다. 태풍이 저기만 비껴갔을 리는 없는데요. 태풍이나 강풍이 주로 이제 강풍에 의해서 지금 쓰러진 거겠죠. 분명히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약자하고 이렇게 면담 과정에서 왜 쓰러졌는지, 품종을 잘못 선택했는지, 품종 선택에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비료, 시비를 많이 했는지, 질소질 비료가 과다하면 이렇게 벼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퇴비를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양을 줬는지, 그 다음에 이양 시기나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이게 조금 덜 익은 상태면 무게가 좀 덜 나가니까 그때 왔다 그러면 더 일찍 심은 벼가 더 빨리 넘어질 수도 있고, 조생종이 일찍 무거워지기 때문에 빨리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담 과정에서 캐치를 해서 분명히 옆에 논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미보상, 그러니까 수확 감소가 있었더라도 보상하는 재해 외에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인해서 수확 감소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미보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캐치하기 위해서 또 계약자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거를 이렇게 세우거나 빨리 추수를 안 하게 되면, 이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넘어진 벼에서 파랗게 지금 조그맣게 싹이 지금 트고 있습니다. 이걸 수발화라고 하는데요. 숫자는 이삭 숫자입니다. 이삭에서 싹이 났다 해서 수발화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벼로서는 이거는 쓸모가 없게 되겠죠. 뭐 사료로나 퇴비로 외에는 쓸 수가 없어서 피해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피해 사진을 한번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수량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 가운데 맨 먼저 수량요소 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요소 조사 방법은 일단 논의 표본 포기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표본 포기는 논의 면적에 관계없이 내포기를 선정합니다. 내포기를 선정하는데, 물론 논의 피해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을 골고루 평균적인 곳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피해 본 데만 내포기 해도 안 되고, 피해를 안 본 데만 해도 안 되고, 예를 들어 피해가 한 목축으로 해서 반 정도 났다 그러면 피해 본 데서 2군데, 피해가 없는 데서 2군데, 이렇게 적당한 비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 표본 포기를 4포기를 선정을 했으면 그 중에 표본 포기를 보통은 베어서 그 포기에 있는 이삭수를 헤아리게 됩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사진인데요. 베어서 갖고 나온 사진입니다. 여기에 이삭이 몇 개인지, 그 한 포기에 이삭이 몇 개인지를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삭수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이삭이 15개까지는 1점을 부여하고요. 16개부터는 2점을 부여합니다. 이게 2018년까지는 이게 점수가 더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2019년부터는 요 포기당 이삭수 점수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1점 아니면 2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농가에서 저거를 좀 작은 모내기를 할 때 이거는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작게 심으면 이삭수가 작게 나오겠죠. 좀 더 많이 심으면 이삭수가 당연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분월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그 새끼치기를 합니다. 처음에 모내기를 하면 그 새끼치기에서 불어나는데 그것이 15개를 기준으로 해서 15개 밑에면 1점을 주고 16개 이상이면 2점을 주고, 그런데 웬만해 가지고는 15개 밑으로 내려오기는 쉽지 않고요. 대부분은 이제 2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포기당 이삭수를 조사한 다음에는 그 이삭 가운데 대표적인 이삭, 평균적인 이삭, 그러니까 너무 작게 달렸거나 많이 달린 게 아니고 중간 정도 달린 이삭을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삭이. 자, 이 이삭에서 이 나달을 셉니다. 이 나달 하나하나 세는데요. 그 아무 나달이나 세는 건 아니고 완전 나달이라고 그래서 잘 여문 나달만 세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쭉정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꽃이 폈을 때 바람이 세게 불면 이게 수정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쭉정이가 되죠. 또는 이게 발육을 하면서 좀 발육이 더딘 그 나달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청치라고 하는데요. 그 파란 덜 여문 그런 나달입니다. 이런 것을 빼고 뗀뗀하게 잘 여문 나달만 셉니다. 이걸 이삭당 완전 나달수 조사라고 하는데요. 이 나달수에 따라서 또 점수를 배점을 합니다. 50개까지는 1점을 주고 60개까지는 2점, 그 다음에 70개까지 3점, 80개까지 4점, 그 다음에 81개 이상이면 5점을 부여를 합니다. 자, 이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나올까 싶은데요. 이 학계에서 학자가 연구를 해서 그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3개를 점수를 냈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확량을 이런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상태 점수표로 하고 1점 또는 2점을 부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완전 나달 상태 점수표에 의해서 1점부터 5점까지 부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표본 아까 4포기를 선정을 했고 각 포기마다 이삭을 하나씩 4개 이삭을 선정을 했으니까 총 이삭이, 그 다음에 그 이삭에서 나달을 셌죠. 그럼 이삭이 4개가 선정이 됐을 거고 그 4개 선정한 거에서 나달을 또 각각 점수 부여를 한 것이 4개씩 있을 겁니다. 그러면 총 8개의 점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이삭 상태가 1번 이삭이 1점이 부여됐다고 치지요. 같은 방식으로 그 이삭의 나달을 셌더니 2점, 즉 여기서 51개에서 60개 사이가 나달이 있었습니다. 그럼 2점이 부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2번, 3번, 4번을 전부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점, 이삭 상태 2점, 나달 상태 1점, 3번 표본이 1점, 1점, 4번 표본이 1점, 4점 이렇게 부여가 됐다고 치면 이걸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하면 5점, 8점이니까 13점이 되겠네요. 합계가 13점이 되겠죠. 13점을 냅니다. 자, 그러면 이 13점을 가지고 이제 조사 수확 비율이라는 것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조사 수확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표가 또 하나 필요한데요. 이런 조사 수확 비율 환산표라는 표가 또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이 합계 점수에 따라서 조사 수확 비율이라는 이 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점까지는 9점까지는 20%,
11점까지 40%, 그 다음에 15점까지 60% 이런 식으로 돼서 24점 이상이 되면 91%에서 100%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이삭도 많고 포기당 그 이삭에 달려있는 나달도 많다는 뜻이겠죠. 이 합계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농사가 잘 돼서 이 조사 수확 비율이 높게 나올 것이다. 이런 그 이론에 근거를 해서 이 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3점이니까 13점에 해당하는 조사수 수확 비율 환산표를 보면 지금 12점에서 13점이니까 41%에서 50%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것은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표준 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 품종 또는 뭐 이양 시기, 재배 방식 이런 걸로 인해서 미리 정한 표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표에 의한 표준 수량의 41%에서 50%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수확 비율은 41%에서 50%인데 그러면 그 가운데 얼마를 줘야 되느냐 하는 거는 손해평가사의 재량입니다. 41%를 줄 수도 있고 50%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1%에서 50% 그 사이에서는 손해평가사의 재량으로 조사 수확 비율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나온 이제 조사 수확 비율까지 산정을 했으면 피해율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확감수 보험금은 이것은 밭작물, 논작물뿐만 아니라 밭작물 대부분의 작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산식입니다. 수확감수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피해율의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값을 곱해서 보험금을 산출을 합니다. 보통 이제 가피자라고 그냥 외우는데요. 가입금액, 피해율, 자기 부담 비율 해서 가피자 이렇게 합니다.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대화를 하거나 할 때, 뭐 강의를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 보험금은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피해율은 보장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곱하기 나누기 보장 수확량 이렇게 구하는데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장 수확량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보장 수확량은 벼작물에만 한정돼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게 2020년 약관에서는 또 개정이 돼서 보장 수확량 개념이 없어지는데 그 제6회 시험 2020년 6회 시험에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약관의 기준을 해서 업무방법서가 기술됐고 시험도 거기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개정된 약관은 시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거는 그냥 참고 삼아 2021년도에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보장 수확량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보장 수확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입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 가운데 큰 겁니다.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100%인데 큰 게 있나 싶은데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 10% 또는 15%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계약자는 평년 수확량의 110%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 보장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11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장 수확량은 가입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가운데 큰 값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보장상 수확량이 보통의 계약자한테는 그냥 평년 수확량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피해율을 보통 두 문자만 따서 또 평수, 미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서 피해율을 구하는데 논작물, 벼의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 대신 보장 수확량을 쓴다. 보장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을 보장 수확량으로 나눠서 피해를 구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장 수확, 그러니까 피해율이라고 하면 일단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그 수확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수확감소 보장이니까요. 감소를 했는데 얼마나 감소를 했느냐? 보장 수확량으로 나누면 감소한 거를 나누면 그게 피해율이 나오겠죠.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장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을 보장 수확량으로 나누면 피해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미보상 감수량은 뭐냐? 미보상 감수량은 기본 개념이 이 줄어든 감수량, 수확 감수량 가운데 피해 수확량 가운데 보상하는 재해가 아닌 보상하지 않는 어떤 원인으로 해서 감소된 거는 그거는 그 피해 본 수확량으로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것이 이제 미보상 감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를 그 앞으로 빼버리면 보장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을 합한 거를 보장 수확량에서 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보장 수확량 평년 예년 정에 이 정도 나오는 100이라는 수확량이 예상이 되는데 수확량 조사를 해보니까 6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40이 피해를 본 거죠. 그러면 40 나누기 평년에 100 해서 40%를 피해율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40 가운데는 한 10% 정도 40%, 40의 10%인 4 정도는 계약자가 잘못했다던가 어떤 다른 미보상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해서 감소된 거니까 그거는 또 빼줘야 되겠다. 그래서 수확량 40하고 4하고를 더한 거를 빼주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미보상 감수량의 개념은.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니까 분자가 줄어드니까 피해율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피해율이 줄어들면 보험금이 줄어드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자, 미보상 감수량의 개념이 그렇고요. 피해율 개념도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앞으로 계속 수확 감소 밭작물이나 과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실 손해 보장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름만 그럴 뿐이고 하여튼 수확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개념은 다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이거를 굳이 그렇게 막 외우려고 안 해도 이해를 하시면 좀 더 그 학습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 산식은 보장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즉 피해 수확량이 되겠죠. 피해 수확량의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 미보상 비율은 병충해나 제초 상태, 기타, 영농 관리 미흡 이런 사유로 인해서 손해평가사가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부여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미보상 감수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금 앞에서 수량요소 조사 방법으로 수확량을 추정을 했죠. 그 수확량과 보장 수확량에서 빼서 보장 수확량으로 나눠서 피해율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비율은 사고 중에 난 거에서 일정하게 계약자가 부담하겠다는 거니까 그걸 빼고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면 보험금이 산출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수확량 산식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표준 수확량에 앞에서 구한 조사 수확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피해 면적 보정 개수라는 걸 또 하나를 더 곱해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 이 피해 면적 보정 개수는 이게 2019년도에 도입된 그런 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전년도에 시행한 거에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이것을 보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규정이 바뀝니다. 이것도 2019년도에 도입됐는데 왜 도입됐느냐? 일부 피해만 있었어요. 일부 피해만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표본을 잘못 선정했든지 해서 그 조사 수확 비율이 적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적게 나오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피해가 많이 났으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이게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좀 못 해주겠다. 이건 좀 뭔가 평가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보정하는 그런 개수입니다. 즉 피해 면적이 30% 이상이면 전체를 다 그냥 나온 것을 인정을 해주면 1이니까 조사 수확 비율 나온 걸 다 인정을 해주지만 30% 미만 또는 10% 미만이면 1.1 또는 1.2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수확량이 늘어나면 피해 수확량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율도 줄어들고 보험금도 줄어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피해만 났을 경우에는 일부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도입된 것이 이 피해 면적 보정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면적 보정 개수를 곱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 2019년도에 도입됐기 때문에 이 시중의 자료들은 가장 최근 거를 업데이트된 걸 보셔야 됩니다. 1년, 2년 전 거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엉뚱한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수량요소 조사 방법을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은 그 수확량을 산출을 하고 보험금까지 산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건 이제 표본 조사가 되겠습니다. 표본 조사는 수확 가능 시기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무게를 다는 거기 때문에 미리 하게 되면은 무게가 적게 나가고 그렇게 되면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조금 더 있어서 이게 여물면 수확이 정상적으로 될 것도 아직 수확 시기가 안 됐다 그러면 무게가 적게 나가니까 피해율이 많이 나오는 걸로 되니까 그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죠. 어느 쪽으로 봐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확을 언제 하는지 상태를 보면 압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게 그 빛이 달라집니다. 녹색에서 이 황금빛으로 변해가는데 벼조사를 나가게 되면 보통 한 달 나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조생종 위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한 일주일 지나면 금방 이 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게 되니까 이 빈론이 계속 늘어나죠. 컴바인으로 수확을 하게 되니까. 자, 그럼 표본 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조사 방법도 일단 표본 조사니까 표본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논 전체에서 표본을 선정하는데 표본을 몇 개를 하느냐. 수량요소 조사는 그냥 4군데만 한다고 그랬죠. 아무리 넓어도. 근데 요거는 이런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표본 구간 3개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3000, 4000, 5000, 6000, 6000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8개 구간을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구간을 8개를 선정, 뭐 예를 들어서 5000이다 그러면 이제 6개를 선정을 해서 이것도 역시 골고루 피해 본 곳, 피해 안 본 곳,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6곳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선정을 했으면 여기 두 번째가 이제 표본 구간 선정이 되겠죠. 표본 구간을 선정을 했으면 그 표본 구간의 면적을 일단 재야 됩니다. 면적은 그 표본, 각 표본에서 4포기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4포기를 벼내는데 4포기를 벼내고 그 다음에 4포기의 간격을 잽니다. 4포기의 간격과 그 다음에 이 줄이 있으면 줄 간격이죠. 줄 간격도 잽니다. 그걸 곱하면 가로 세로 면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면적을 재고 이 4포기를 벼서 가지고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렇게 비어가지고 나온 것을 탈곡을 합니다. 벼를 털어내는데 털어내는 이제 방법도 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탈곡을 해서 뭐 건불이나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하고 무게를 재게 됩니다. 그리고 무게를 다 쟀으면 이제 함수율이라는 걸 측정합니다. 함수율 측정기가 있는데요. 그 함수율을 측정을 하는데 3번을 측정해서 평균을 내게 됩니다. 자, 표본 조사는 이렇게 되는데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을 그 가입 면적에 따라서 표본 구간 수를 산정을 하고 그 선정을 했으면 그 선정된 표본에서 4포기를 벼낸다고 했죠. 여긴 지금 하나, 둘, 셋, 넷, 5포기 간격인데 5포기 사이의 간격이니까 4포기 간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포기를 베어냅니다. 그리고 이게 홀테라는 겁니다. 이 홀테라는 건데 이게 탈곡하는, 수확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홀테라는 도구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던 그 도구라고 합니다. 이 대나무 빗살로 만들었던 건데 지금은 뭐 현대적으로 이렇게 스테인레스로 레이저 가공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휴대하기도 간편하고요. 이런 식으로 탈곡을 합니다.
내포기를 변해서 내포기씩을 표본에서 변해서 이렇게 탈곡을 하고 이쪽에 이제 지금 탈곡할 거 있네요. 저렇게 한 서너 번만 이렇게 하면 이 홀태질이라고 하는데 다 탈곡이 됩니다. 이런 매트를 펴놓고 탈곡을 한 다음에 검블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쟁이 그러니까 이 탈곡하는 과정에서 수바라든 거 이런 것들은 좀 걸러냅니다. 그리고 무게를 재고요. 그리고 이 함수율을 측정하는 이 함수율 측정기입니다. 이걸로 3번, 3회를 측정을 해서 평균을 내게 되는데, 자, 이것만 보시면 이제 도구가 좀 많이 동원이 됐죠. 보시면 이제 홀테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저울도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벼 재는 저울은 한 3kg짜리 주방에서 쓰는 뭐 주방에서 제과나 제빵할 때 쓰는 그런 저울 있죠. 그런 저울이면 충분한데 양파나 마늘도 무게를 잽니다. 감자 이런 거 다 무게 재는데 이거는 3kg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0kg 저울 뭐 이런 거 있어야 되고요. 보통 한 20kg짜리 재는 저울 하나 있으면 저울하고 이런 3kg 저울하고 있으면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분 측정기 있어야 되겠고요. 이 수분 측정기가 좀 값이 나갑니다. 한 20여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없습니다만 그 GPS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핸드폰 어플에도 면적 측정하는 어플이 있긴 있는데 조금 전문가 모습이 좀 나오려면 전문적인 기기 하나쯤은 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전부 마련을 하면 하루 정도 손해평가 수당 정도가 아마 소요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면 다시 돌아가면 표본 구간수를 산출하고 몇 개의 구간인지를 정하고 이 표본 구간 표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수만큼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하고 골고루 선정을 하고 각 표본 구간에서 4포기씩을 비워내고 이게 2020년도 업무방법서에 조금 바뀌어서 2포기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4포기를 변해니까 너무 많이 변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2포기를 변할 수 있다. 이렇게 그 2020년도 업무방법서에 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4포기를 변하고 면적을 잽니다. 4포기가 차지했던 면적을 재고 전체를 탈곡을 해서 무게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함수율을 3번을 측정을 합니다. 이게 표본 조사 방법이 되겠고요. 왜 이것을 하는지는 이 계산식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금 산출식은 똑같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의 PER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가피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이렇게 구하고 피해율 구하는 공식도 똑같습니다. 보장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고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이것을 보장 수확량으로 나눠서 피해율을 구하고 미보상 감수량 마찬가지입니다. 보장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피해 수확량의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고 그런데 이제 수확량을 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수량요소 조사에서는 그 수확 조사 비율 환산표에 의해서 표준 수확량의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게를 잰 거니까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이라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표본에서 무게 그 베어낸 다음에 탈곡을 해서 무게를 쟀죠. 그것을 면적도 쟀지 않습니까? 그 면적으로 나누면 1제곱미터당 몇 g이다 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위 면적당 무게가 나오면 그것을 조사를 하려는 그 면적에 곱하면 수확량이 추정이 되는 거겠죠. 이게 표본 조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곱하기 표본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서 수확량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효 중량이라고 그냥 중량이 아니고 유효 중량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유효 중량은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은 당연히 표본 구간 면적으로 나눈 게 단위 면적당이 되겠죠. 그리고 전체 유효 중량은 표본 구간 작물 중량 합계, 아까 잰 그 합계를 1-로스율을 곱하고 1- 함수율을 1- 기준 함수율로 나눈 것을 곱해줍니다.
이게 뭐 일견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로스율은 뭐냐면 아까 표본 조사할 때 이렇게 탈곡하고 쟀는데 거기에 뭐 좀 건불도 들어가고 이 그 무게를 재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빼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게 로스율인데 로스율은 7%를 감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잰 무게의 7%만큼은 빼서 피해가 좀 더 본 걸로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그게 1 로스율을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함수율을 1 기준 함수율로 나누는 건 뭐냐? 이것은 벼의 경우에 매벼의 경우에 15%를 기준 함수율이라고 합니다. 즉 벼를 수매를 하죠.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15% 수분 함량 된 것을 수매를 합니다. 만약 15%보다 수분 함량이 높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이게 물에 젖은 거니까. 그건 수매를 안 받아줍니다. 그거는 건조장에 가서 말려서 15%가 나올 때까지 말린 다음에 수매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그러면 15%보다 낮으면 한 10이나 10%면 손해죠.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 바짝 말랐으니까 무게가 덜 나가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본 걸로 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1 함수율을 측정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함수율을 3번 측정해서 평균 낸 다음에 그 1 함수율을 1 기준 함수율로 나눠서 기준 함수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그 보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면 1 10%니까 90%가 되죠. 90 나누기 매벼의 경우에 15%라고 했으니까 8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보다 커집니다. 1보다 커지니까 유효 중량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쳐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짝 말랐으니까요. 10%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정을 해주는 거고 반대로 물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다 그러면 80이 되겠죠. 1만에서 80. 그것을 85로 나누니까 1보다 작으니까 유효 중량이 작아지는 겁니다. 자, 이 보정하는 게 1 함수율 나누기 1 기준 함수율이다. 그 다음에 로스율은 표본조사 과정에서 그 뭐 쓸데없는 것들 들어간 것들을 만큼 감안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보장 수확량은 가입 수확량, 평균 수확량 중에 큰 거.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로스율 7%. 그다음에 기준 함수율은 매벼의 경우에 15%고 콩은 밭작물 편에 나오겠습니다만 14%. 그다음에 찰벼와 밀은 13%를 기준 함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품목에 따라서 기준 함수율 자리에 15, 14, 13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콩찰 이렇게 뭐 외웁니다. 15, 14, 13.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이거는 시험에서도 주어질 가능성보다는 외워서 쓰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큽니다. 표본 구간 면적은 4포기 길이, 아까 4포기 길이를 쟀죠. 그 다음에 포기 간의 간격, 하면 가로 세로니까 4포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나올 겁니다. 그걸 다 합산을 해서 중량을 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무게가 나오겠죠. 그 무게를 함수율과 로스율로 보정을 해서 유효 중량을 구하고 그 유효 중량을 조사 대상 면적으로 곱하면 수확량이 되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구하는 건데 그 밑에 있는 단위 면적당 보장 수확량하고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 곱하는 건 뭐냐? 자, 이건 뭐냐면 타작물은 뭐냐면 보험 가입을 100이라는 면적을 했는데 거기다 다 벼를 안 심고 일부에다가 뭐 다른 밭작물을 심었어요. 이게 타작물입니다. 다른 작물을 심은 겁니다. 그러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다 벼 심는다고 그러고 다른 거 심어놓고 나머지 재니까 수확량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러고 보험금 달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작물을 심어놓은 것은 평년 수확량 정도가 여기 난 걸로 치는 겁니다. 이게 뭐 다른 작물을 심었든 또는 미보상 면적은 보상하지 않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그런 면적입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갈아버렸어요. 이것은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죠.
그 면적은 그냥 손에 뭐 피해가 났더라도 이건 평년 수확량 정도가 나는 걸로 합니다. 자, 그 산식이 그 밑에 산식이 되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보장 수확량 곱하기 타작물 미보상 기수확 면적을 합해서 곱해서 이것은 수확량이 난 걸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수확 면적 이미 일부를 컴바인으로 안 하고 뭐 제사 지낸다고 미리 벼가지고 수확을 해버렸어요, 일부를. 자, 그건 기수확 면적에 속합니다. 그거는 다른 태풍 피해가 와서 다른 데 왔어도 이거는 평년 정도의 수확이 난 걸로 그렇게 친다. 그것이 이제 밑에 산식이 되는데, 이 개념은 계속 밭작물에서도 거의 모든 품목에 다 이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지금 꼭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수조사 마지막으로 이제 전수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컴바인으로 쭉 논 전체를 다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톤백이라고 하죠. 1톤 단위 담을 수 있는 이런 톤백이나 이송용 장치 있습니다. 차량 뒤에 싣고 다니는데 수확철 되면 그 트럭 뒤에다가 그것만 해가지고 이송해주는 그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계약자 중엔 그것을 만들어서 임대를 해주는 거죠. 이논 저논 다니면서. 그래서 한철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RPC라는 데로 이송을 합니다. 그 RPC는 미국 종합처리장이라고 하는데 옛날로 치면 방앗간인데 지금은 그 대규모 방앗간이죠. 그래서 거기 이송을 하면 거기서 무게도 재고 함수율도 재고 정미도 하고 또 창고 역할도 합니다. 보관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미국 종합처리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RPC로 갖고 가서 거기서 함수율 측정하고 무게 측정합니다. 톤백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그 계근장에 바로 그 디스플레이 뜨고 이 표가 정산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손해평가사 하는 일은 앞에 수량요소나 표본조사에 비해서는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가서 그냥 줄레줄레 따라다니면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 계약자의 톤백이 가서 제대로 가서 무게가 실렸고 계근이 됐고 정산표가 나오는지 혹 그 도덕적 해이가 있는 계약자분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뭐 이렇게 빼돌리는 사례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이게 트럭이 하나가 없어지면 그만큼 수확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그만큼 피해가 봤다고 이게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2인 1조로 하게 되는데요. 다른 조사의 경우에는 뭐 단독으로 합니다만은 2인 1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컴바인 수확하는데 지켜서 있고 톤백으로 해서 차량에 실으면 또 그 차량을 쫓아가거나 같이 타고 가서 재고.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이 논 하나 하는데 거의 뭐 반나절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간에서는 전수조사는 계약자의 이의 제기가 심하다. 나는 이게 도저히 수량요소나 표본조사를 신뢰를 할 수가 없다. 다 재봅시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그렇게 전수조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조사 대상 면적을 조사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타작물이나 미보상이나 기수확 면적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중량을 조사하고 함수율 조사하는데 중량하고 함수율은 RPC에서 다 그 측정을 해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게 그 컴바인 수확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송장치에 실어가지고 RPC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수율이 높으면 그 또 건조장이 또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건조장 이 건조 서비스만 하는 그런 분이 또 계세요, 마을에. 그럼 거기 가서 건조를 일정 그 수수료를 내고 건조를 해서 가게 됩니다. 자, 전수조사 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금 피해율 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 수확량부터. 일단 수확량 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은 그냥 계산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으로 가서 무게를 쟀고 함수를 쟀으니까. 다만 함수율로 보정은 해줘야 됩니다. 작물 중량에 RPC에서 제공하는 건 작물 중량하고 함수율만 제공하니까 그것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은 작물 중량 곱하기 1-함수율을 1- 기준 함수율로 나눠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타작물이나 미보상
기수학한 그 면적이 있으면 그것은 이렇게 측정한 게 아니고 측정을 못했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평년 수확량, 이제 저희 경우에는 보장 수확량이라고 그랬죠. 보장 수확량을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보장 수확량이 나오니까 그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에다가 이 단위 면적당 보장 수확량을 곱하면 그 면적은 뭐 조사를 안 했지만 그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수확량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확량이 나왔으면 보장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서 여기에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고, 보장 수확량에서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을 빼서 그러면 이제 피해 수확량이 되죠. 그 피해 수확량을 보장 수확량으로 나누면 이제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이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빼서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면 최종적으로 수확감소 보험금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벼 품목의 수확량 조사 방법과 피해율 보험금 계산 방식이고요. 쭉 보셔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이나 뭐 복잡한 건 없습니다. 과수사종의 경우엔 여러 가지 뭐 재해도 여러 가지가 있고 재해에 따라서 감수량 산정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뭐 부보 비율에 따라서 비례 보상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벼는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니멈 15점에서 뭐 30점 이렇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벼 품목은 꼭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 점수를 따고 갈 수 있는 좋은 품목이기 때문에 꼭 학습을 완벽하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경작불능, 수확불능, 수확량 조사 가운데 수량요소, 표본, 전수조사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예시 문제를 좀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양 직파불능 보험금 산정하는 거를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 조건 1의 경우입니다. 가입 면적은 5,000제곱미터,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고 이양 직파를 못했습니다. 이양 한계일인 7월 31일까지 못한 면적이 전체를 못했네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을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하는 재해로 이양 직파를 못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 경우에는 지금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안 했다고 하니까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 마찬가지로 200만 원, 5,000제곱미터고 통상적인 영농 활동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양 직파 불능 면적이 5,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7월 31일까지 못한 걸로 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죠. 보험금 한식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0%를 그냥 주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생산비, 준비기 생산비 정도 되겠습니다. 뭐 썰해질하고 일단 준비를 모내기 하려고 했는데 모판도 뭐 만들었겠죠. 벽시도 뿌려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지금 가물어가지고 또는 뭐 홍수가 나서 그 이양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생산비 정도 뭐 드릴 테니까 빨리 뭐 다른 작물을 심든지 하세요.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곱하기 10% 곱해서 20만 원이 이양 직파불능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 3번의 경우에는 같은 조건인데 지금 자기부담 비율 15%, 이건 괜히 준 것 같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이 안 들어가죠. 이양 직파불능 보험금 산정할 때는 그냥 10% 그냥 통으로 주게 되니까요. 그다음 이양 직파불능 면적이 3,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는 어떻게든 그 모내기를 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지급보험금이 없습니다. 그 요건이 농지 전체를 이양하거나 직파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일부를 했으니까 그거는 일부 2,0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보험이 계속 그대로 유효하게 살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3,000제곱미터를 못했으니까 이 보험, 소위 말하는 보험 가액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험을 가입을 했지만 뭐 5분의 3, 60%가 지금 그 보험이 대상이 안 된 거니까 이 경우에는 아마 보험 금액
감액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업무 방법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양 직파불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제2양 재직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가입 면적 5,000제곱미터, 묘 또는 모는 같은 얘기입니다. 피해 면적이 1,500제곱미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제2양 완료를 1,500제곱미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이행을 한 거니까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자, 면적 피해율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제2양 재직파 보장의 경우엔 1,500제곱미터가 피해 면적이니까 피해 면적 나누기 가입 면적 하면 1,500 나누기 5,000이니까 30%가 되겠습니다. 면적 피해율이 30%입니다. 그러면 보험금 산식이 있었죠. 제2양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25%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25%의 면적 피해율을 곱해서 구하니까 그대로 산식을 넣으면 되겠죠. 1,000만 원 가입 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 30% 하니까 75만 원이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조건 2인데요. 가입 금액 1,000만 원, 가입 면적 5,000 똑같고요. 묘의 피해 면적이 3,500제곱미터가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2양 완료는 2,000제곱미터만 완료를 했네요. 그러니까 1,500제곱미터는 지금 모내기를 안 한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건 안 했으면 그러면 면적 피해율을 제2양 완료된 면적으로 산출을 해야 됩니다. 즉 3,500이 아니고 피해는 3,500을 받지만 제2양 완료된 면적인 2,000제곱미터만 해서 2,000 나누기 5,000 해서 40%가 되겠네요. 자, 면적 피해율이 40%가 되고 제2양 보험금은 1,000만 원 곱하기 산식은 같습니다. 25% 곱하기 40% 해서 100만 원이 제2양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 제2양 재직파 보험금 보상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제2양 묘의 피해 면적이 이제 10% 피해 면적이 10%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 지급 요건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10% 초과를 했어요. 처음에 조사를 하니까. 그런데 제2양 완료를 10% 밑으로 했을 때 보험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가지고 시중에서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방법서에 어떻게 한다 또는 약관에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합리적인 추론을 하자면 그 처음에 묘의 피해 면적이 10%를 초과해서 요건이 됐다 그러면 일단 지급 대상은 되고 나중에 산정을 했더니 제2양 한 면적이 10%가 안 됐다 그러면 안 된 만큼 5%만 했다 그러면 5%만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 제2양 보험금의 취지나 이런 것을 봐서 또는 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는 그 대원칙이 있습니다. 보험에는 다 적용되는 건데요.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 약관 작성자, 즉 보험사가 약관을 작성했으니 보험사가 불이익한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 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인데요. 그 보험의 계약자는 이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다툼이나 이런 것에 갔을 때는 그 이렇게 저렇게 해석이 될 경우에는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판례나 그런 것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러나 업무방법서나 이런 데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량요소, 표본조사, 전수조사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요소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점수표, 환산표, 괴수표 뭐 이런 4가지 표가 있었죠. 그거를 뭐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삭 상태 점수표 있었죠. 1점 또는 2점을 부여하는 뭐 이런 표가 있었죠. 그다음에 완전 나달 상태 점수표 있었죠. 나달이 몇 개냐에 따라서 1점부터 5점까지 부여하는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수학 비율 환산표가 있었죠.
그 두 개를 나달과 이삭을 점수를 합해서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조사 수확 비율을 배정하는 표준 수확량의 몇 퍼센트 정도 날 것이다. 이것이 조사 수확 비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사 수확 비율, 환산표 이런 표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피해 면적 비율, 피해 면적 보정 계수표가 있었죠. 즉 30% 이상일 경우에만 다 인정을 해주고 30% 면적 피해가 30% 미만 또는 10% 미만일 경우에는 환산한 수확량의 1.1배, 1.2배만큼 많이 나오는 걸로 해서 그렇게 수확량을 더 늘려 잡으니까 피해 수확량은 줄어들고 피해율 줄고 보험금 줄고 이제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4개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조사 시 표본 구간 면적 및 수량 조사 방법을 보면 일단 표본 구간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내포기의 길이인데 그 내포기 길이라고 하니까 내포기 사이의 길이를 잠깐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포기 사이의 길이는 3개밖에 안 되죠, 간격이. 그래서 4개의 간격을 4개를 배내니까 4개의 간격을 재기 위해서는 5포기 간격을 재야 됩니다. 그리고 2포기도 가능하도록 변경됐고요. 2020년 업무방법서에. 그 다음에 포기당 줄간 간격을 재서 가로 세로 곱하면 면적이 나올 겁니다. 면적을 재고 표본 중량을 측정을 하고 함수율을 3회 측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죠. 그 다음에 앞전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수확량 조사 시 병충해 단독 사고를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왜 확인을 하느냐? 병충해 단독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율을 70%로 제한을 합니다. 이건 업무방법서에는 70%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약관에 70%라고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병충해 어떤 벼멸구 또는 세균성 벼 알마름 병 이런 병이 한 가지만 왔습니다. 태풍이나 뭐 이런 거 안 오고 침수나 이런 피해 없는데 한 가지만 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피해가 많이 나도 70%까지만 봐주겠다. 이런 그 약관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할 때 단독 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단독 피해다 그러면 병해충 7종으로 인한 건지 그거 외에도 벼에 또 병충해가 많이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병충해일 경우에는 그 미보상 비율, 미보상 감수량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 7종 이 특약입니다. 특약이 가입을 했는데 이 7종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 당연히 이건 미보상이 아니고 보상하는 재해니까 미보상 감수량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되겠죠. 이거가 조금 표현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시중에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병해충 7종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는 수확감소보험금 산정 시 병해충 피해에 의한 미보상 감수량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제 약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보상하는 재해니까 그건 미보상 감수량으로 안 하는 건데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병해충 7종이면 무조건 어떤 형태의 미보상도 안 잡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지금 그 도열병 사고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미보상 비율 10% 방제 미흡으로 잡았을 경우에 그 피해율과 보험금 구하는 건데요. 평년 수확량은 가입 면적의 평년 수확량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곱하면 평년 수확량이 되겠죠.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100%. 이게 산식이 주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보장 수확량은 그러니까 당연히 가입 수확량, 평년 수확량 다 같은 값이 되겠죠. 13,600이 됐고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입니다. 여기 다 업무방법서에 나오는데 그냥 값을 주어주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이게 2019년 시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당황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꿔서 내더라도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고 미보상 감수량은 산식이 보장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비율을 곱하는 거니까 구할 수 있고 피해율은 산식 지금까지 쭉 말씀드리는 그 산식에 넣어서 63%다 이렇게 이제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보험금 공시까지 산시까지 하면 보험금까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기출문제 2018년도에 나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포기당 이삭수와 완전 나달수를 주어주고 표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 넣기 하는 거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삭 상태는 지금 15개보다 작은 거는 네 번째 포기니까 네 번째 포기만 1점이고 나머지는 다 2점이겠죠. 그냥 이건 뭐 암산으로 가능합니다. 완전 나달 상태가 지금 75, 85, 45, 60인데 이 표가 이렇게 표도 주어지니까 이 표대로 하면 지금 그 75개가 속한 건 여기 4점이니까 4점, 85가 속한 건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채워놓고 합산을 넣으면 6점, 7점, 10점, 20점이네요. 20점. 그럼 20점이 속한 조사수학 비율 환산표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찾아서 이 표까지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71%에서 80%니까 여기에 해서 조사수학 비율 제일 큰 걸로 잡으라고 하니까 80%, 그 다음에 표준수확량, 조사수확량은 표준수확량의 조사수학 비율과 피해 면적 보존개수를 곱하니까 산식에 넣어서 1280. 그리고 피해율은 보장수확량, 수확량, 미보상감수량, 그 다음에 보장수확량을 곱해서 피해율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구하라는 산식까지 나온다면 거기에 산식에 넣어서 그대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의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인 벼 품목의 그 조사 수확량, 수확량 조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밭작물 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이호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